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유한 내용연수의 무용자산, Finite Life Intangibles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의 장부에 숨겨진 시한폭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의 금맥일 수도 있는 이것.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이요. 실제 기업 가치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또 그 평가의 허점과 핵심은 뭔지 오늘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intangible assets,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건요.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예를 들어 특허권, 저작권, 프랜차이즈 권리처럼 기업에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주는 그런 자산을 말하죠. 오늘은 특히 그중에서도 내용 연수가 유한한, 그러니까 가치가 영원하지는 않은 finite life 무형자산에 초점을 맞춰서 회계 처리랑 평가를 좀 자세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자산, 무형자산, 이거 기업이 어떻게 취득하게 되나요? 밖에서 사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 처리가 달라지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외부에서 구매한 purchased 무형 자산은요, 취득할 때 들어간 원가, 예를 들면 구매 가격이나 법률 및 등록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개발된 internally developed 무형 자산은 좀 다른데요. US GAAP, 그러니까 미국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발생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죠. 특히 그 연구개발비,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osts 있잖아요. 이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지 불확실하다고 봐서 자산화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안 잡힌다는 말씀이세요? 와, 그러면 실제 가치랑 장부상 가치 사이의 괴리가 꽤 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R&D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기업들의 경우에요. 실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브랜드 파워 같은 그런 무형의 가치가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만 딱 보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한 거죠. 다만 내부 개발이라도요. 특정하게 식별 가능한 specifically identifiable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허 출원 관련된 법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에서 이겨서 자산을 지켜낸 방어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건 예외적으로 자산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무형자산은 그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 그러니까 내용 연수를 추정해서 유한 그리고 비한정 이렇게 둘로 분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내용연수가 유한한,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가치가 사라지는 자산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을 텐데요? 네, 그렇죠. 유한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정된 내용연수 Useful Economic Life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을 해줘야 합니다. 이걸 상각, amortization이라고 부르죠.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정액법, straight line method입니다. 아, 정액법이요. 네. 그런데 만약 중간에 내용 연수 추정치가 바뀌면요. 그럴 땐 남은 장부가액을 새로 추정한 잔여 내용 연수에 걸쳐서 나눠서 상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같은 경우는 법적 보호기간하고 경제적으로 효익을 볼 수 있는 예상 기간 중에서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상각을 진행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시장 상황이 확 변하거나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자산 가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평가해야죠? 손실 처리 같은 걸 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바로 그럴 때 손상, impairment 평가라는 게 필요합니다. 유한 내용 연수 무형 자산의 경우 장부에 적힌 가치만큼 미래에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징후가 보일 때 손상 검사를 수행해야 하거든요. US 갭에서는 이걸 2단계 손상 검사, 투스텝 임페어먼트 테스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 검사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첫 번째 단계는 회수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겁니다. 해당 자산으로 인해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 있잖아요. 이걸 할인하지 않은 금액, undiscounted cash flows로 다 더해봐요. 그 합계가 현재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이거 손상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할인하지 않은 현금 흐름을 쓰는 이유는 일단 손상 징후가 있는지 좀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1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 즉 손상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에서는 자산의 현재 시장 가치, 그러니까 공정 가치를 측정해서 장부가액하고 비교를 해요. 이때 장부가액이 공정 가치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하. 중요한 점은 이 손상차손은 한번 인식하면 나중에 혹시 자산 가치가 회복되더라도 다시 자산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레스토레이션이 금지되는 거죠. 물론 매각 예정 자산, held for disposal은 예외지만요. 이게 기업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죠. 이야, 그렇군요. 손상 여부 판단 기준이랑 손실금액 계산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명쾌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요즘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네, 좋습니다. 일단 구매한 소프트웨어, purchased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무형자산으로 기록하고 내용 연수 동안 상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용하시는 클라우드 컴퓨팅 어레인지먼트, CCA,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 관련 비용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초기 검토 단계 비용은 바로 비용 처리하고요.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구현 단계에서 들어간 특정 비용들, 예를 들어 라이센스 비용, 코딩, 테스트 비용 같은 것들은 자본화해서 계약 기간, 같은 효익 기간 동안 상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교육시키는 비용이나 데이터 전환 비용 같은 건 또 그냥 비용 처리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처음에 내는 가맹비하고 매달 내는 로열티, 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처음에 내는 가맹비, 이니셜 프랜차이즈 피즈는 미래의 효익을 얻기 위한 투자로 봐요.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기록하고 예상되는 효익 기간 동안 상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달 내거나 정기적으로 내는 로열티 같은 계속 가맹 수수료 있잖아요. 이건 그 기간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발생할 때 바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회사를 처음 세울 때 드는 법률 비용이나 사무실 임대료 같은 창업 비용 있잖아요. 네. 이건 무형자산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창업 비용이나 회사를 설립하는 데 드는 조직 비용 같은 것들은요, 미래 효익이 불확실하다고 봐서 US 갭에서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한내용연수 무형자산, 즉 Finite Life Intangibles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구매부터 상각, 그리고 가치가 하락했을 때 손상평가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내부 개발 자산의 비용 처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손상 평가의 복잡성 같은 부분들은 재무지표를 분석하실 때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장부에 찍힌 숫자 너머에 있는 실질적인 가치와 위험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다음에 재무제표 보실 기회가 있다면요. 유형자산만큼이나 이 보이지 않는 자산 항목하고 관련 주석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특정 인텐지블 에셋의 삼각 정책이라든지 임페어먼트 테스트 관련된 공시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기업의 숨겨진 스토리를 읽어내는 탐정처럼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이 빛을 발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